안녕하세요. 네. 물건 뚫어지게 쳐다봐요. TV에서 보는 어? 신기해서. 뭐가 신기해요? 실물이 더 낫죠? 네. 맞죠? 네. 더 어려 보이죠? 그래 보여요? 네, 실물이. 본인 일을 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12월 달에 그만두고 지금 실업급여, 첫 실업급여 받았어요. 뭐 애들 때문에 쉬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일할 거죠? 네. 일해야 돼요. 본인이 내가 벌어서 물론 돈을 벌면은 남편이 버는 것보다는 혼자서 버는 것보다는 더 보탬이 되고 더 빨리 경제적인 기반을 잡겠지만 본인이 돈을 번다기보다는 밖에 이렇게 활동 성향이 너무나 짙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안 편해요. 본인이 뭐 역마살이 있어서 집에 붙어 있지 못하고 뭐 이렇게 뭐 산만해 가지고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바깥으로 조금 많이 돌아야 돼. 남편을 대주라고 하고 본인을 기주라고 부르거든요. 네. 부부 사이는 괜찮아요? 그냥 우리 이 대주를 이길 생각은 하지 마요. 무슨 매사 과정이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어떻게 쏙 맞고 잘 살겠어요. 어느 부부든 다 문제가 있는데 본인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더 맞춰주고 지금도 뭐 많이 맞춰주려고도 하겠지만은 앞으로도 조금 더 맞춰주고 이렇게 조금 하시면 좋다. 전반적으로 크게 작년 기해년에 들어서도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뭐 크게 뭐 소리가 났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렇게 가정에서 편탄치는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깊게까지는 생각은 안 갔지만은 때로는 한두 번은 그래도 새끼만 없으면 이런 생각도 어설프게 들었을 때도 있다. 마음에 지금 본인이 직장 생활을 못하고 그만을 두고 잠시 쉬면서 실업급여를 탄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집에서 쉬는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동안 애들하고 같이 있던 시간을 오래 못 보내고 지금 이래 많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한다지만은 본인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다. 뭔가 조금은 불편하다. 내가 집에 있어도 조급함이 어떻게 좀 표현을 하자 보면 조급함이 조금 앞선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애들을 살림을 살고 주부로서 이렇게 애를 케어를 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 말이 오래 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래 쉬면 안 되고 본인이 그 전에 하던 그게 뭐였어요? 결혼하기 전에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는 애기 놓고 쉬다가 애들 최근에 마지막 한 업이 뭐예요? 베이커리요. 베이커리니까는 카페 베이커리에 이제 빵, 샌드위치, 크림치즈 이런 제조하는 거를 했었어요. 만드는 거? 네. 그게 맞아요? 그거 뭐 일이 맞는 게 아니라 일단 애들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일을 이때까지 계속 했어요. 애들이 좀 심해요. 분리불안이. 네? 애들이 컸는데도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애들 없는 시간에만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기주님이 하고 싶은 거를 못 하죠? 네,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뭘 하려고 애들 키우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격증을 2개를 땄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 업으로 나갈 거예요? 평생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안 한다 해도 내 업이라는 거는 내 사업자를 내서 아니요, 사업자는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고 그러면 남 밑에 직원으로서? 무슨 직업인지 말해도 돼요? 네.
하나는 보육교사고요. 응. 하나는 사회복지사예요. 응. 근데 그 둘 중에서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근데 그 둘 중에서 이 애들 때문에 그게 되나? 이제 애들이 좀 컸으니까 어. 조금씩 이제 시간을 늘려가야지. 아니 제가 확실히 조금이라도 더 벌면 두 개 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 근데 제가요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어요. 뭐예요, 그래? 장사요. 저 내가 말한 게 아까 내 이야기했잖아요. 업을 저 자격증 가지고 업을 할 거냐고 물어봤죠. 자, 본인은 직장 생활을 넘어갔어요. 아 그래. 직장 생활을 넘어갔고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내 장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 마음속에는 이 내 업을 상업 영업 내 상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자격증이 인들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서 내가 보육교사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거기 내 직장이 아니고 내 업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직장 생활이 오래 하지를 못한다. 장사하면 무슨 장사하고 싶은데? 음식 장사. 음식이라면 뭐 어떤 음식? 안주 장사요. 그러니까는 주막, 포차. 아니면 그거 아니면은 이제 엄마가 하던 거 이제 밥장사인데 뭐 초탕집 뭐 아니면 백반집 이런 거. 근데 모르겠어요. 음식은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선택한다면 본인은 아까 말한 안주죠. 맞아요. 안주예요. 자, 안주라는 말은 그 안주 만드는 게 아니라 밥 장사는 점심 장사도 하고 저녁 장사도 하고 그렇죠. 네. 본인은 점심 장사하고 안 맞다는 말이에요. 저녁에 장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무슨 카페, 노래방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만한 장사를 할 만한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주보다는 기운이 조금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초저녁 장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저녁 장사하는 게 맞아요. 본인이 지금은 그거를 펼치려면 어떻게 해서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뭐 금전적인 약간의 무리가 가더라도 정말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업이라는 걸 해보지는 않았고 옆에서 보기만 봤고 옆에서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보다는 장사 안 된 사람만 많이 보다 보니까는 본인이 겁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대주가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맞아요. 본인이 장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리스크를 껴안고 내가 이 업을 하려니까 하고는 싶고 그런 리스크를 끌어안고 내가 모험을 하려니까 겁이 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직장 생활이 인간 우리 기준님 조씨는 한다고는 하지만은 내 이 눈에 안 보이는 내 기운에는 직장 생활보다 내 장사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같은 제가 나이로 따지자면은 본인은 43살 43살에서 44살 넘어갈 때 이렇게 장사를 해요. 그전에는 그냥 자격증 가지고 아르바이트식으로 자격증을 갖고 아르바이트를 하든 자격증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마요. 네. 엄마. 네네. 왜냐하면 결국은 엄마가 애들은 다 컸다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제한 가지고는 자격증에 맞추면 폭이 좁겠죠. 네. 그러다 보면 들어가는 취업의 문이 좁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해서 취업문을 열지 말고 그냥 돈 한 푼 더 주는 취업문을 가요. 뭐 직종 상관없이 그렇죠. 그냥 시간에 맞추고 결국은 본인 업을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면서 또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직장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그냥 고액 알바라는 생각으로 알바래도 돈을 많이 주는 시급을 많이 주든 월급을 많이 주든 그런 직장을 갖고 일단은 내 업에 대한 일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문부터 두드려요. 그러고 나서 43, 44 이때 돼서 본인의 장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크게 손해보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나이에 해냈다고 해서 본인이 정말 문 열자마자 재물이 쌓이듯이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내가 장사를 하면서 재미나게 일할 정도 그 정도는 되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변사 심란하고 그런 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이제 뭐 그는 본인의 살아가면서 솔직히 또 본인이 우리가 9수라는 이 나이를 많이 타기는 많이 타잖아요. 맞죠? 본인이 39수도 이렇게 탔지만은 그 9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올해 경자년에도 마음이 많이 심란하다. 그래서 실업급여 나온다고 내가 이거 다 타먹고 취업자리를 구해야지 보다는 실업급여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내가 밖에서 무슨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그런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근데 좀 마음이 조급한 이유가 이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제가 벌어야지 이게 메꿔질 것 같고. 본인이 궁합 안 보고 결혼했어요? 봤는데 철학관에서 봤어요? 점집에서? 철학관. 그러니까 네, 철학관. 점집에서 안 봤죠? 네. 철학관에서는 두 사람 결혼해라죠. 그냥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면은 뭐 100점짜리 없다 이 정도면 50점만 넘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저한테 점 벌으면 두 사람 결혼 안 시켜요. 그냥요. 결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상이 들린 게. 근데 이왕 결혼했고 또 공시집안에 이렇게 시집을 와서 우리 대주에 자손을 놓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줄이 동아줄이든 뭐 썩은 동아줄이든 뭐 잘못된 길이라도 그게 맞춰서 살아가면 되고 본인이 남자의 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남편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가 없다는 거는 남편의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친정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숨쉬고 코로 숨쉬고 내가 조금은 생활의 여유라기보다는 내가 잡다한 생각이라도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혼이라는 거를 약간은 스톱이 된 상태예요. 근데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으면은 본인은 한 살이라도 더 어리기 전에 내가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이렇게 사니 그냥 남편 없다 생각하고 애들 내가 데리고 갖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살지 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엄청 심했어요. 작년에 엄청 심했고 입 밖으로도 처음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작년에 정말 소리 아닌 소리가 났다고. 근데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아예 결혼을 안 했었으면 몰라도 지금 그렇게 크게 이별수가 두 사람 간에 이별수가 탁 들어온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별수가 없다고 해서 인간의 힘으로 이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빠박빠박 해갖고 도장 찍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 점괘가 틀린 거예요. 하지만 이별수가 없는데 이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별수가 없는데 이혼을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좋다거나 두 사람 다 안 좋다거나 뭐가 나중에 안 좋아도 안 좋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혼 때문에 정말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이혼 이야기가 입 밖에 나오고 하는데도 이혼하지 마라. 왜 이혼을 이별 수가 없다지? 지금 막 이혼할 생각인데 그게 다 뜻이 있어서 이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그러고 대주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대주를 이길 수는 없다고. 물론 이렇게 딱딱 뭐 하나 둘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들다 보면 대주가 본인한테 기주한테 할 말은 없어요. 그는 말싸움에서 정확하게 따지고 들자면은 대주가 본인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가정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평탄하게 이 가정을 유지할 것 같으면 우리 기주님이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은 아프겠지만은 본인이 조금 참고 살아가셔야 된다. 본인이 아깝다. 본인이 솔직히 아까워요.
본인이 뭐 어디 가도 인물도 빠지는 인물도 아니고 다 괜찮은데 뭐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아유 그 뭐 사람 잘 보고 이러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을 하고 살겠어요? 근데 한 2년만 저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2년만 조금 맞춰주고 살아보세요. 2년. 그러면 본인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이 날 거예요. 그 2년이라는 세월이 2년 뒤에 이혼할 거면 지금 이혼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2년이라는 세월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2년이라는 세월 뒤에 나중에 판도가 또 틀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때 할 수도 있다니까요. 네? 그때 그때 무조건 그때 한다면 지금 해라죠. 그때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낫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속상하거나 마음 아프거나 가정에서 소리가 나 부부간에 소리가 나거나 그런 게 이제는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다행이네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주고 살 수 있는데 자꾸 뭔가를 감추고 숨기고 이야기를 안 해요. 예를 들자면요? 돈 문제, 주식, 대출, 그리고 뭐 펀드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완전히 맥시멈까지 가가지고 터뜨리고. 이 사람은 불로소득이나 사실 불로소득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식이라든지 네. 무슨 부동산 투자, 네. 뭐 임대사업 이런 거에 대한 건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사람은 발로 뛰어가지고 땀 흘린 만큼 딱 손에 벌어다 줘요. 자, 그 말 뜻은 이 사람이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식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본인이 한번 정확하게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앞으로도 한다면 살 수가 없겠죠. 그것 때문에 작년에 한번 터뜨려서 집도 처음 처음 집도 팔고 뒷갈이 하고 옮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작년에 이사했는데 그 이사한 집이 2년 후에 계약이 만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2년 후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지금 그때까지만이다라고 이 모든 걸 니한테 있는 걸 모든 걸 정리를 하는 게 그때까지만이다라고 혼자 계속 되새기면서 그때까지는 참는다 내가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왠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2년만 봐요. 2년만. 2년만 봐요. 2년 뒤에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을 차릴지, 뭐 주식하는 사람이 본전 생각이 나고 끊는다는 거는 힘이 들지만은 2년 뒤에 다른 방식으로 뭘 정신을 차려가지고 본인의 100%의 마음에 쏙 와닿게는 행동을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바뀌어진 모습이라든지 그래 돼야죠. 회사 지금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도 지금 잡음이 많이 들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조심을 시키거든요. 네. 어디 소속이 들어가지 마라.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갔다가 일하고 집에 오고 회사에서 뭐 단체로 회식을 하거나 워크숍을 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가서 비벼라. 내가 항상 그런 데는 빠지지 마라. 외박해도 괜찮다. 갔다 온나 이렇게 하는데 회사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직장 생활이 안 돼요. 직장 생활이 안 된다고요. 지금 20년 마지못해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녀야지. 다녀야지 당연히. 직장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직장을 뭐 못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다녀야죠. 자, 하지만 그 가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아시겠죠? 계속 다녀야 되는데. 계속 다녀야지. 근데 조금 불안한데. 올해 가요. 어? 올해 가. 어. 올해 9월달.
오늘 좀 불안불안한데. 그냥 저는요 솔직히 마음을 비웠어요. 마음 비워요. 마음 비우고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어떻게 애 아빠하고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자식 보고 본인 혼자 본인 첫째는 본인 자신을 보고 두 번째는 본인 자식들 보고 그냥 본인이 달려요. 계속 달라요. 거기 힘들겠지만은 그냥 달려요. 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그 나이 때 본인이 개인 장사도 해보면서 그렇게 하고 좀. 장사하면 뭐 먹고는 살까요? 제 이야기했죠. 남편이 있든 없든. 본인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장사한다고 해서 바로 뭐 큰 재물을 얻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은 그게 돌아오니까 먹고 살죠. 왜 먹고 살아요? 그럼 됐어. 애들 키우고 먹고 살 정도만 돼요. 만족해. 응. 그 정도. 딸이 있어요? 아들 쌍둥이에요. 딸이 없어요. 유산을 한번 했어요. 유산을 결혼하기 전에 했어요. 딸이 그 유산한 아이가 딸이었을까요? 아니 오늘 본인한테 딸이 있어야 되는 거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셋째는 안 되는데요. 조심해요. 아, 딸이 없으면 안 좋아요? 아니야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야.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앞에 유산인 것 때문에 네. 뭐 본인이 그 유산인 것 때문에 뭐 이게 좀 뭐 또 안 풀리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찝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근데 왜 이렇게 분리불안이 심할까요? 저는 진짜 걔들 이렇게 떼어놓고 어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10년 만에 처음 1박 2일을 놀러를 갔다 왔어요, 혼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들이 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저보고 도대체 니는 애들 놔두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길래 애들이 지금 몇 살인데요? 이제 4학년 올라가요. 몇 살이에요, 당연히? 11살. 남자애들 쌍둥이인데 얘네 조금은 그게 조금 한 15살까지는 갈 것 같다. 그렇게 오래요? 근데 이제 수준은 조금씩 높겠지. 하는 방식도 틀릴 거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학생 때까지 그런다고요? 이제 그 방식이 틀리고 하지만,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중학생이 들어가면 대화는 되겠지만, 네. 그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는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고 아들을 3명을 키우는 것 같고 전부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힘내세요. 힘내시고 선생님 다음 달 초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치는데요. 잘 될까요? 저번 달에 한번 떨어졌거든요. 다음 달 초에요? 네, 3월 2일 날. 3월 2일요? 네. 한 번 더 떨어지겠는데요? 아, 정말요? 네.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해볼까요? 더 열심히 해봐요. 이렇게 뭐 합격운이라든지 시험운이라든지 이렇게 그게 확 열려있지는 않아요. 근데 떨어진다는 말부터 먼저 나와요. 아, 갑자기 안 보고 싶은데. 에이, 나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손님들한테도 말을 아낀다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합격된다 이 말도 섣불리 못하면은 저 선생님 합격된다니까 맞아요.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하고 또 합격 안 된다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유 치고만 떨어지는데 아니에요. 그런 말은 기똥차게 잘 들어요. 무당 말을. 다른 말은 절대 안 들으면서. 괜찮아요. 내일 그 면접 보러 오라고 전화 온 데가 있는데 가요. 어린이집인데 시간대가 저녁 타임이에요. 그럼 애들 때문에 안 되잖아. 네, 그 7시까지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애들을 케어하고 그 시간대 거기 있으면 그냥 나가야죠. 애들끼리 혼자 있어야 돼. 그건 뭐 안 되겠죠 아직.
좀 기다리면 생기겠죠. 또 생겨요. 걱정하지 마요. 상반기에 놀 생각인데 7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7월 달까지 실업급여가 나온다 해서 대주하고 안 싸우고 놀 생각이 있으면은 놀아요. 안 싸우고요. 저희는 말싸움 안 해요. 항상 신경전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신경전이든 뭐든 간에 대주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가정에서 편집 못하고 7월 달까지 쉴 거면은 쉬지 말고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하게 되면 뭐 장소는 없을까요? 그래도 터가 중요한데 그때 돼서 저하고 인연이 되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든 그렇게 해요. 엄마는 자꾸 엄마 있는 쪽으로 와서 장사하라고 해서 그럼 그때 엄마하고 있는 쪽으로 갔어도 뭐 그쪽에 터가 좋은 자리가 있고 우리 기준님하고 맞는 터 자리가 있으면 해도 되죠. 그 전에 한 번 더 올게요, 쌤. 네, 그 전에 뭐 저를 만날 수 있으면 와서 만나요. 선생님 이거 하는 거보다 예약하는 게 더 힘들다던데. 그런 거 방송에서 말하지 마요. 사람들 예약 안 하니까. 편집하시겠죠. 아니에요. 우리 편집이 없어요. 아무튼 힘내시고요. 화이팅해요. 본인이 참 천상 여자 같은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남자 같은 그는 근성 아닌 근성이 조금 많이 비쳐요. 그래서 그냥 진짜 잡초처럼 밟아보면 그냥 자빠지갖고 못 일어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계속 더 밟아봐라도 아니고 한번 밟으면 빨리 또 그 본인의 근성으로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으로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지금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보면은 걱정하는 사람은 맞는데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앞을 이렇게 내다봤을 때는 솔직히 저희 할머니는 걱정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